네, 2019년 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최근에 뒤늦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 말 당시에 네. 유시민 이사장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이제 애초는 2019년 중반 여름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친조국 반조국의 국론 분열이 있었잖아요. 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별되는 이 와중에 유시민 이사장은 당연히 조국 전 장관 측에 섰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같은 정경심 교수와 같은 동양대에 있다가 사직을 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SNS 상으로 또 이제 유튜브 상에서 그야말로 치열한 이제 이 논리적 격전이 벌어졌을 때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라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제 조국 장관을 옹호하고 나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롯됐는데 문제는 이 조국의 편에 섰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검찰이 되는 거죠. 그때 상황으로는 네. 검찰과 상당히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 이사장의 이야기는 내가 검찰을 워낙 강하게 저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 나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하는 정황을 담으면서 본인에 대한 문제가 터지는데 이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명 검언유착 의혹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혐의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이철 당시에 이미 수감돼 있었던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으로 연결이 돼서 속칭 신라젠 사건 이렇게 흘러가게 됐던 거죠. 거기까지 이어진 거고 애초는 사실은 이어졌습니다. 조국 사태부터 그렇습니다. 이어졌던 거다. 자, 이 검찰이 재단의 계좌를 열람했었고 이제 사찰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당시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유시민 뒷조사를. 수사기관에 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그 은행이 노무현 재단에 통지해주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조처. 그것이 현재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저 유튜브 방송에서 저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그냥 얘기를 방송에서 내놓은 겁니까? 아니, 무슨 얘기 하다 말고 저 얘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사 대담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가 있고 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네. 총선 관련 얘기를 2009년 12월에 하다가 두 번째 얘기를 할 때 좀 다소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게 생방송으로 원래 할 때 방송을 내보내고 며칠 지나서 편집본을 또 다시 정리해서 내보내거든요. 네. 그때 생방송 때 상황은 지금 다시 볼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제 편집해서 드러낸 게 아니라면 뭔가를 작심하고 나와서 얘기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게 근거를 제시를 했었어요. 어떤 식의 근거냐면 결국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을 누군가가 했다. 누군가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노무현 재단이 법원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이 걸린 적도 없었고 국세청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돌아볼 일도 없고 국회는 재단을 자체를 들여다보진 않고 청문회 때문에 사람은 들여다보는 일이 있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검찰 아니면 경찰밖에 없는데 어떤 거냐면 본인,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금융계좌를 추적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되니까 네.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다가 노무현 재단 계좌와 이렇게 거래를 한 상대 계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계좌에 본인 계좌하고 본인의 부인 계좌까지도 들여다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들 다 제하고 나니까 남는 건 검찰밖에 없더라. 그런데 문제가 금융거래를 한번 그렇게 들여다보고 난 뒤에는 통지를 금융기관에 했어야 되는데 이거 저기 그 계좌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걸 수사기관에 1년 정도 묶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근거는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보기에는 검찰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의심해서 검찰이 계좌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얘기까지 나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이게 그럴 가능성이 없다. 직접 확인됐다. 그런데 검찰만이 남더라. 그러니 검찰이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동안 검찰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어요? 검찰은 전국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제기가 된 중앙지검이라든가 대검 차원에서는 당연히 직접 수사를 한 바도 없고 전국의 검찰 어느 곳에서도 재단 계좌를 추적을 안 했다라는 것이고요. 덧붙이기를 경찰에도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통지 유예 조치를 했다라면 경찰에서 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네. 어쩌다가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 이제 수사의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관해서 이제 다른 언론사하고 저 때로부터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2020년 7월경에 네. 그때는 이미 이제 아까 최영일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른바 그 신라진 사건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 언론 사이에서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사건화됐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수사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언론사도 보도를 했으니까 그것들이 맞물렸고 또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그전 사건들 그러니까 이른바 채널A에서 이 신라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관해서 강요를 했다는 게 보도가 나오면서 이름들이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사건도 그러니까 나의 어떤 금융계좌 추적도 결국 한동훈 검사장이 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렇죠. 열렸던 거죠? 그때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검언유착이라고 불렸던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를 할 것이냐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한 검사장은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굉장히 불리하게 나에 대해서 상황을 만들려고 유 이사장이 고의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알고 있었을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뭔가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자,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사과하는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검찰의 모든 관계자에게 정중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져서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모든 비판을 감수할 것이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 1년 전에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네. 갑자기 이제 갑자기. 네. 사과문이 나온 이유는 예. 어떤 데 있습니까? 저거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혼자 그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압박을 해서 사과를 내놓은 게 아닙니다. 강제로 사과를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년 내에 저때 계좌가 만약에 열람됐다면 제3자나 타인으로부터 그러면 이게 당사자는 통지를 받는 거예요. 당신 계좌를 누가 열람했습니다. 1년 내라고 하면 2020년 12월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12월이죠. 네. 이제 새해가 됐고,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상당히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는 거죠. 뭐냐면, 자, 1년 내에 통지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검찰이 영장을 받아서 수사상의 목적으로 열람하고, 지금 통지해주면, 누가 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네라는 걸 인지하게 되니까, 유예를 걸면 1년 후에 통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보면 답이 올 거라고 그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답이 안 왔고. 1년 기다려봤는데 통지가 없는 거죠. 그럼 사실은 계좌 추적은 없었다라고 확인이 된 것이고 그 시점에 아마 고심을 하다가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하기로 한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확인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사실 어떤 이 또 별도의 책임 추궁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정황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그래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입장을 보면은 유 이사장이 지난 1년간 자신을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했다. 늦게나마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필요한 조치 법적으로 하겠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일단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민사상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허위 거짓말에 대한 근거가 뭐고 어떤 허위 정보를 만약에 제공받은 거라면 누구에 의해서 제공받은 것이냐라는 건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일종의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거기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있으려면 공익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믿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을 만한 어떤 상황이 놓여 있었느냐도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를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근거가 없다거나 아니면 허위 정보를 단순하게 제공받아서 검증 없이 그냥 그 추측만으로 얘기를 한 거라면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고요.
나름대로 만약에 근거를 잘못된 판단이었을 정도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를 뒀는데 판단만 잘못한 거라면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알아볼 만큼 알아본 것인데 그게 틀린 정보였다면 그래도 유시민 이사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소지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되는 거죠. 지금 지난해 시민단체가 고발했었죠. 고발을 이거 해서 이 건인가요? 예, 바로 그 건입니다. 그래 명예훼손이 돼야 되는 거고 특정 명예훼손이라는 게 특정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공익 목적이란 부분으로 유일하게 면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허위 사실이 이미 밝혀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유 이사장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믿을 만큼 그렇게 뭔가 좀 잘못된 정보에 접했었던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네. 어떤 유 이사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높이면서 네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나 봐요. 있습니다. 뭐 사실 그 와중에 총선도 있었고 상당히 이제 이 아주 다이나믹한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지난해가 우선은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직접 들었는데 상당한 근거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같이 연루가 된 상황이고 또 당시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도 일종의 토크 콘서트에서 이 유시민 이사장의 계좌 추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좀 검찰 성토에 활용이 됐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권에서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같이 언급을 했던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또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 어떻게 다루는지 일단 그거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